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최근 발표됐는데요. 이 구체적인 인력과 재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의 정원화 정책실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 특수교육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점으로 따지면 5점 만점에 한 1.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영유아를 일단 언급은 했다. 여기에서 별 한 개를 크게 드리고요. 그간 유보통합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였던 교사 자격 기준. 여기에서 유아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특별 양성 체계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 하나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게 그 아래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일학습 병행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특수교사는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육 과정이 아니고서는 자격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과 병행이 가능한지 저희로서는 크게 의문이고 이게 결국 우회적으로 특별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별 하나를 드릴 수는 없었고요. 지금 별이 3개가 비어요. 각각 기관, 예산, 인력입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실행 계획에서 장애 어린이집을 80개소 그리고 유치원 특수학급을 80학급으로 각각 80개씩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 그리고 유치원 특수학급은 기관 안에 있는 하나의 학급인데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80이라는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린이집을 추가 설립한다는 게 통합기관을 추진한다는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목표랑 명백하게 상반되는 거거든요. 또 예산 측면에서는 유보통합 자체가 사실 예산의 문제를 지금 가장 크게 안고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과연 특수교육을 위한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 건지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건 학생들한테 치료 지원, 통학 지원, 그리고 보조 인력, 인건비 이런 것까지 내용도 다채롭고 예산 소요도 되게 큰데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산이 지금 되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인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교사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 특수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할 교육 전문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내용 때문에 별을 각각 하나씩 뺐습니다. 네, 인력, 예산, 기관 각 부분에서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장애 영유아들 교육 실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2023년 보육 통계에 의하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애 전담,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의 수가 총 12,67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3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수는 9,188명밖에 안 돼요. 영유아기 특수교육 대상자는 가장 먼저 특수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생애 초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기를 전체의 절반 이상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특수교사, 특수교육기관이 정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기사화된 바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9명의 교사가 1명밖에 없는 사례가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육법에서 법정 인원은 4명이거든요. 2배를 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수교사 노조가 23년도에 조사한 자료에서도 법정 인원을 2배씩 넘기는 사례들이 수십 건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과원이 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너무 없어서입니다.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뒤에 이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금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지난달 27일에 교육부 직제 개편이 시행이 됐어요. 이게 기존의 유보통합 추진단을 해체하고 영유아 정책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영유아 정책국의 수백 가지 소관 사무에 특수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장애에 관련된 내용은 한 줄 있어요. 다문화랑 같이 영유아 재정과 안에 취약 보육 서비스 지원
이런 글자로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심지어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결국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교육은 전혀 아예 고려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이라는 사업을 총괄하는 국이 꾸려진 거예요. 교육부 직제가 이런데 당연히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유보통합 추진팀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들마다 특수교육 관련 담당 인력이나 업무 분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심지어 기존의 특수교사한테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제보까지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유아들이 유보통합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서 교사로서 너무 속상해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영유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받으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유보통합 자체가 1만여 명의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과정이에요. 그동안 보육기관에 있던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 대상자한테 가장 중요한 개별화 교육 계획, 그리고 영유아기에 특별한 내용인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제대로 적용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치료 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장애 영유아가 공교육 틀 안으로 들어와서 받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그냥 들어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와서 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기반이 갖춰져야죠. 인력 당연하고요. 기관 확충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실행 계획에서는 보육기간까지 고려해서 연장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장애 유아의 참여가 배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가 되어요. 그래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통합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유보통합이 되면 교사 양성이라든지 교육청의 역할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 충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유아특수교사의 임용 TO를 늘려서 국공립교육기관 내에 정교사를 충원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동안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한 7,500여 명의 졸업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건 사립까지 포함해도 2,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기관도 없고 임용도 안 된 거예요. 일각에서는 지금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종 전환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사 자격 기준의 질 확보 측면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원 자격 검정령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되는 특수교사의 자격은 대학 신편입학 외에도 어떤 방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오래된 교육 격언이 있습니다. 장애 영유아는 일반 비장애 유아와는 다르게 의무교육, 그리고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으로 지정된 그 의의가 존중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유보통합을 통해서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 때부터 국가 책임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 과정에서 이 장애 영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